페이지 어. 그쪽 유형 4번 라인 모르겠습니다. 유형 4요? 거기요. 오른쪽 거 이거 그냥 읽어보면서 식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지? 뭐 396번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요거 78짜리 요거의 가로의 길이면 뭘까? 16 마이너스. 맞아요. 16 전체 16에서 요만큼만 빼면 되지 않니 주영아? 네. 그죠?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네. 근데 세로의 길이를 구할 때는 x를 몇 번 빼야 돼요? 두 번 빼야 되지. 그럼 세로는 12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그러면 16 마이너스 x랑 12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얼마다? 78이다. 이게 식이지? 네. 풀면 되죠. 아, 이렇게요. 오케이. 네. 97번도 비슷하죠. 그쵸? 요거는 요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어떤 모양인지 알죠, 여러분?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고 뚜껑은 없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그림이 되겠죠, 그쵸? 네. 요런 그림이지, 그치? 그럼 그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영관아, 지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뭘로 잡는 게 좋을까? x. 그러면 요거가 자동으로 뭐가 돼? 2x. 그럼 그 상황에서 요거는 뭐예요? EX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이쪽에서도 2 떼내야 되고 이쪽에서도 2 떼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영관아? x 마이너스 4, 그쵸? 그리고 높이 부분이 2가 되겠지. 주영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지금 우리가 요렇게 생긴 게 지금 그 입체도형의 밑면이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요게 입체도형의 밑면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의 가로 세로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요렇게 세웠으니까 높이가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얼마가 된다? 192가 된다. 이게 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위에 96번과 97번은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푸시면 되고요. 98번만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98번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인상 혹은 몇 퍼센트 인하 이런 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니까. x 퍼센트 인상 어떻게 하더라 이거? 만약에 뭐 10만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에다가 그 물건 가격을 x 퍼센트 아니 10% 인상했어. 10만원짜리를 10% 인상하면 얼마 되니? 11만원이 되죠.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10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10에다 100분의 10 곱하면 1 되잖아. 네? 10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면 1 되잖아. 우리는 11만원이 되게 하고 싶잖아. 그럼 10에다가 뭘 곱해야지 11만원이 되겠어요?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하는 게 이게 10%가 인상됐을 때의 가격을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앞에다가 1을 붙여줘야 그래야 원래 가격 플러스 인상된 가격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이건 그냥 얼마 돼요? 1만원이 돼버리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11만원이 되게 하는 거니까 1 플러스 100분의 얼마를 곱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x% 인상됐다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하는 거예요. 원래 가격에. 그럼 만약에 x% 할인을 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 398번 문제의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맨 처음에 처음 가격을 나타내주는 문자가 하나 필요해요. 근데 이 문자는 우리가 뭐 얼마인지 구할 필요는 없는 문자거든. 그냥 식을 세울 때 필요하니까 하나 잡아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잡고 스타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가격은 A였는데 거기서 X%를 인상을 했어요. 민영아 뭐 곱하라고? 인상. 그쵸? 요게 X% 인상을 한 가격입니다. 요만큼이. 근데 거기서 다시 X% 인하를 했으니까 승우야 여기다 이어가지고 또 뭘 곱해줘야 돼?
그쵸? 요걸 또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X% 인상했다가 X% 인하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X% 인상했다가 X% 인하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쵸? 지금도 보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하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일단 처음 가격보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A가 일단 있어야 되고, 예진아 A보다 9%만큼 낮아진 가격이니까 A에다가 또 뭘 하나 곱해놔야지 식이 완성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100분의 9를 곱해버리면 그냥 처음 가격의 9%가 돼버리잖아. 우리는 처음 가격보다 9%만큼 낮아진 가격을 표현하고 싶잖아. 그럼 그냥 100분의 9 곱하면 안 되고 아까 할인한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할인할 때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X% 인하할 때 이거 곱했잖아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 마이너스 100분의 9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9%만큼 낮아진 가격을 뜻하게 돼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식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딱 A는 어떻게 버리면 돼요?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치? 양변에 A를 나눠버렸다 생각하면 이렇게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보니까 병민아 얘네들은 무슨 공식으로 전개하면 돼? 합차로 전개하면 되겠죠. 얘네들이 합차공식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합차공식 하는데 왜 플러스야? 1 마이너스 만분의 x제곱. 맞아요. 이것이 우변에 있는 1 마이너스 100분의 9하고 같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1도 지워버리고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양변에 몇 배 해버리면 돼요? 몇 배 할까면 돼요? 100배 하면 이거 어떨 거예요? 화끈하게 만배. 그치? 만배 해. 그러면 x제곱은 이쪽 얼마 돼요? 900이 되겠지? x제곱이 900이니까 x 얼마겠어요? 30이 됩니다. 물론 풀마지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몇 퍼센트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양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30%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0% 인상했다가 30% 인하를 하면 그러면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진 가격이 나온다. 답이 3번이에요. 요거는 약간 식 세우기가 어려운 문제여서 풀어봤고요. 넘어갈게요. 43쪽으로 가서 자, 43쪽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니까 당연히 판별식 얘기겠는데 판별식 문제 중에서 맨 밑에 40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연구하나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중근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자, 두 가지가 같이 생각나야 돼요. 일단 중근을 갖는다는 건 인수분해를 했을 때는 무슨 모양이 될까요? X 플러스. 그러니까 무언가의 전체 제곱이 되지. 그런 모양을 우리 뭐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중근하면은 아 이거 인수분해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이거 하나 생각나야 되고, 또 하나는 중근 그러면은 판별식은 어때야 되죠? 그치? 그것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맞아요. 중근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제곱식이랑 판별식은 0이다. 이게 항상 같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중근, 완전 제곱식, D는 0. 그죠? 한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판별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할 건데,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어요. 요렇게 2가 붙어 있어. 그럼 혜원아 이거 뭐 쓰라는 거야?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라는 얘기죠. 판별식의 짝수 공식. 자, 그래서 그냥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지만 승우야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어떻게 생긴다?
프라임의 제곱.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요. 이렇게 생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b 프라임의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이 떼버리면 되겠죠? 이 떼버리고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도 떼버려도 됩니다. 제곱할 거니까. 자, 요게 b 프라임의 제곱이고. 자, 재호야 이제 여기서 뭘 빼야 돼? AC니까 지금 요 방정식에서 찾아보면 어느 부분을 빼면 되죠? 그렇죠. 요걸 빼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요런 표현이 있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병민아,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찾은 이 판별식은 0이다라는 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0인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당연히 얘는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정리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k제곱 하나 없어지고. 자, 이 남아있는 식을 지금 윤지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어떤 모양으로? K에 대한 그쵸. 그래서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으로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안에다가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렇지. 요게 k가 있는 부분이고 뒤에는 K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요 모양으로 가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명재야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치? 그래서 얘도 0이고 and 얘도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우리가 전개시켜 나가야 되는 거. 그게 또 중요하죠. 그럼 이 앞부분에서 a가 3 나오고요. a가 3이면 b는 얼마예요? 9. 그쵸? b는 9. 그럼 a 플러스 b는 12.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쵸? 자, 지금 요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요. 옆에 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자, 44쪽으로 가서 407번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407번 문제. 거의 동일한 느낌이죠? 네. 자, 407번 해보자. 답 찾아주세요. 자, 407번 한번 마이너스는 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분배해야 된다. 아, 자, 판별식 가야 되겠죠? 판별식 짝수공식 가겠습니다. 민영이 불러봐. K 마이너스 1이죠. 요 놈의 제곱. 마이너스 2. 바로 요렇게, 그치?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요 a를 빼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우연찮게 a 값이 1이기 때문에 요거 빼먹고 풀어도 정답이 나오는데 이거 원래 붙이고 풀어야죠, 당연히. 판별식 쓸 때 여기 앞에 이거 붙어 있으면 챙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앞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a 값은 절대로 얼마일 수는 없을까? 0일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 사실이 답을 찾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읽을 때 2차식이라고 못을 박았네? 그러면 a는 0은 아니겠네? 요거는 메모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 판별식이 지금 0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 갖는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개를 좀 시켜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제곱 플러스 a제곱, 아니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k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이거를 명재야 어떤 애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정리해야 돼? k를 주인공으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k 제곱이 붙어있는 거 요거를 갖고 와서 1-a k 제곱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K에 대한 1차식 요거하고 요거죠. 요거를 가져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B K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K가 없는 부분 1 마이너스 A제곱 해서 요렇게 정리해줘야 이게 K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영건아 그렇게 했을 때 이거랑 이거 세 개가 다 뭐가 돼야 돼? 다 0이 돼야 되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동시에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것에서부터 A값 1이라고 나오고요. 그걸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보면 B값은 2인가? 네. 그쵸? 네,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판별식의 개념도 중요하고 항등식의 개념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유형 8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8은 제목이 뭐니? 근각계수의 관계. 그치? 근각계수의 관계.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0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더라? 아니 그 공식 마이너스 뭐? 그냥 b? 여기 있네.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더라? 그쵸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한 가지 더 써주잖아 그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치? 이건 뭐였지? 이게 이제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자 루트 뭐다? 그 B제곱. 그치? 판별식 D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그냥 세 개를 세트로 외워주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하다. 종종 나옵니다 요거. 네. 근데 이거를 안 외운 상태면은 얘네 둘을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을 해서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 공식을 쓸 때 이럴 때 있거든요.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요런 방정식이 나오고 이때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공식을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2-1이라고 쓴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라고 해서 이거를 짝수 공식을 썼다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여기가 D라고 하는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이 자리가 짝수라고 해서 짝수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일반적인 판별식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제대로 풀어보면은 분모는 1이고 루트 16 마이너스 4 이렇게 해가지고 2루트 3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게 진짜 제대로 두 분의 차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D라고 외웠지만 이걸 짝수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짝수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계속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쭉 근과 계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도 41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도 우선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1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자 이걸 찾으라고 했어. 혜원아 이거 어떻게 찾을까? 모르겠어? 재호야 이거 어떻게 찾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운다? 씌울 순 있어요. 근데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랑 같을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만약에 된다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6 하면 이게 3이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루트 3과 루트 6은 서로 계산할 수 없는 애들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계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요 놈의 값이 2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2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루트를 씌워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오히려 이걸 찾으라 그러면 쉽죠. 이걸 찾아봐라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바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오히려 루트가 씌워져 있어서 더 어렵단 말이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놈과 요놈 사이의 관계가 요놈과 요놈 사이의 관계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영관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같아질 거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조금 더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얘놈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곱셈 공식 변형을 정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간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K라고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얘를 K라고 딱 정해주면 우리는 이 K 값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찾고 싶은 게 그냥 K 값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요 공식을 한번 요 공식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예진아, 이쪽은 얼마? 4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괄호 안에 부분을 우리 뭐라고 잡았죠? K라고 잡았죠? 그럼 K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를 곱한 건 루트 알파 베타라고 써도 되잖아. 곱하기니까. 그럼 루트 알파 베타 이건 얼마예요? 이게 1이었기 때문에 루트 알파 베타도 1이잖아. 그럼 그냥 요렇게 써지는 거 아닌가? 맞죠? 자, 그럼 우리는 K 값을 찾는 게 목표니까 마이너스 2 넘겨가지고 6은 K제곱 이렇게 만든 다음에 K 값을 찾으면 풀마 루트 6이겠는데, 자, 당연히 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올 수도 있나? 이거랑 이거랑 더했는데 그럴 수 없죠. 그쵸? 그래서 K 값은 루트 6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을 찾으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를 K라고 딱 잡아놓고 그리고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그 밖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곱셈 공식 변형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60페이지, 아니 60페이지가 아니라 45페이지로 가서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416번. 416번. 자, 얘도 물론 근과계수의 관계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근과계수의 관계만 갖고 푸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416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는 거하고 알파 베타가 2라는 건 다 썼을 거고, 자, 이거 이외에 추가로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게 알파 베타를 이 방정식에다가 직접 대입한 식들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럼 알파를 여기다 직접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이제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의 갈림길인데요. 얘를 가지고 이걸 찾으면 되잖아. 그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냐는 거죠. 혜원이 어떻게 써?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 이거를 이로 넘겼어? 넘겨가지고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봐봐, 요 놈이랑 딱 봤을 때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 어디만 달라?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 마이너스 5알파 이것만 다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알파 우변에다가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이 이 분모랑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분모랑 완전 같아지죠. 그것이 누구랑 같다? 알파랑 같다가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수의 분모를 그냥 알파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 옆에 있는 분수도 역시 분모를 베타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분수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0과 나 둘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충분히 값을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이죠. 분모는 2가 되겠고, 자 예진아 분자 이거는 요거 가지고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까? 이거 제곱해서 이걸 2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얼마라고? 21. 그렇지. 비례하지, 그치. 네, 그래서 2분의 21 이게 이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각이수의 관계까지는 잘 생각을 하는데 이 대입하는 식을 까먹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파, 베타를 이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는 그런 옵션이 나한테 있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죠?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4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지금 근각이수의 관계 문제인데요. 419번은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7이랍니다.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범민아, 이건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냐면, 여기서 그냥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각이수의 관계를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가 k죠. 그지? 그럼 이걸 한번 같이 봐봐.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요 식을 같이 봐봐. 이거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같이 봤을 때 알파하고 베타라는 이 두 숫자의 부호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보이지 않니? 일단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는 가능성이 두 가지예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얘를 같이 봐봐. 이거 절대값 씌워져 있는 애를 같이 보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음수인 상황이었었다면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일 때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만약 얘네들이 둘 다 음수라면 이건 3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니?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다 절대값 씌우고 마이너스 2에다 절대값 씌우면은 그대로 부호가 거꾸로 다 바뀌잖아. 그러면은 이쪽도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 근데 지금 3이 아니라 7이 나왔다는 것은 알파 베타의 부호가 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야? 두 숫자 중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알파가 양이다, 뭐 베타가 양이다 이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중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자. 자, 만약에 우리가 알파가 양이고 베타가 음이야 라고 정했다면, 그럼 우리는 요 식 하나에다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7이다라는 식을 같이 보면, 자 우리가 방금 알파 베타의 부호를 내가 정해놨잖아요 임의로. 그럼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 알파는 양수라고 정했잖아. 그럼 절대값 알파는 그냥 뭐예요? 알파 아니야? 절대값 안에 양수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절대값 베타는 뭐예요? 베타를 음이라고 정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죠. 맞니? 그것이 지금 7이다라는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호를 보고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 그럼 알파랑 베타 값이 그냥 정해져 버리죠. 그치? 둘이 연립해 버리면 되니까. 주영아, 둘이 연립하면 베타 얼마일까? 알파 얼마일까? 알파요.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잖아. 네. 어. 2요. 알파 2가 되겠고, 알파가 2면 베타는 얼마일까? 5요. 마이너스. 그쵸,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만약에 이거랑 부호가 반대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부호가 반대면 숫자가 둘이 반대로 나오겠죠. 알파 베타가. 그죠? 근데 이 둘이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답 찾는데 지장이 있어? 지장 없죠? 우리가 찾을 거는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자, 얘가 2든 상관없이 둘이 곱하면 답은 뭐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들어갈까를 잘 고민해가지고 요걸 하나 얻어내는 게 포인트죠.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볼게요. 46페이지로 가서 46페이지에는 자 요거는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형 11에 보면은 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그 두 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줬을 때 두 근의 차가 얼마입니다. 혹은 두 근의 비가 얼마입니다.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입니다. 두 근이 연속한 정수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하나의 문자, 알파라는 문자만 가지고 두 근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자, 420번 같은 경우에는 420번 재호야, 420번은 두 근을 뭐라고 잡아놓고 시작하면 될까? 2알파 맞아요. 두 근을 2알파와 3알파로 잡고 출발하면 되겠죠. 요렇게 잡고 이거 가지고 근각계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혜원아 421번은 두 근을 뭐라고 잡아야 될까?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잡아도 되고 알파 플러스 2라고 잡아도 돼요. 알파랑 2 차이 나는 숫자면 되는 거니까. 그치? 요렇게 두 근을 잡고 시작하라는 거고요. 자, 422번 같은 경우는 윤지야, 이거는 두 근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 연속인 자연수. 알파랑 그렇죠. 요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423번은 이거는 병민이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이건 두 근을 뭐라고 잡아야 돼? 잘 생각해봐. 두 근이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아. 그럼 내가 한 근을 일단 알파로 잡았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알파는 알파인데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두 근을 잡아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두 근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을 때 그 설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파와 다른 무언가,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근 두 개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423번 두 근을 이렇게 잡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봅시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423번 두 근을 이렇게 잡았을 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거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0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건,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두 근의 합이 0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m제곱 플러스 m-6이 0이다 라고 생각해서 2, 3의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m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답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를 때잖아.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두 근의 곱이 무조건 0보다 어떻다란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않니? 그죠?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두 근을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 두 개의 m값 중에 두 근의 곱이 음이 되게 하는 m을 골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두 근의 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의 두 근의 곱은 3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데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m값 중에서 얘를 골라야 되겠지. 2를. 그치? 만약에 m값이 마이너스 3이면 이게 양수가 돼버리니까요. 아니? 그래서 m값은 요 놈이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바라볼 때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란 뜻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라는 뜻이야.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답에 접근할 수 있겠다. 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426번 자, 이 426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계산이 약간 복잡합니다. 426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 요 놈의 두 근이 요렇게 둘이다. 그때 A 빼기 B의 값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명제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2, 6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1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 요 놈과 요 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또 얘네 둘을 가지고 근각의실 관계를 써볼 수 있겠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네.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다가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두 근의 합이잖아. 그죠? 요 두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그럼 이게 뭐니 주용아? 이거 고민한다고? 요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두 근의 합이잖아. 네.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곱해가지고 요렇게 쓰면 민영아 이건 뭐야? B요. B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요걸 잘 계산해서 A, 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보면은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치? 자, 앞에는 그냥 얼마라고 쓰면 되니 병민아?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고 자, 뒤쪽에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통분해 줄 거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건 얼마야? 또 마이너스 3이죠. 자,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나? 이게 되겠네요. 그죠? 얼마인가요? 0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이제 전개시켜줘야 되겠죠? 전개를 시켜주면 승우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센스 있게 가운데 있는 두 친구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다 값을 알고 있는 애들이네요. 요 놈 같은 경우는 1이고요. 자,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통분시키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친구는 또 1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죠?
자 그럼 1, 1 두 개 합쳐가지고 2가 되겠고 저 분수는 1분의 자 요거 얼마예요 지금? 암산해봐. 자 요거 얼마일까? 7이죠 7 맞죠? 네, 요놈 제곱에서 두 개 뺀 거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럼 2 빼기 7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a의 값이 0이라고 나왔으니까 a는 그냥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이 마이너스 5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5인가 답이? 아, 5요. 그냥 5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차분하게 그냥 쭉 써나가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각계수의 관계랑 곱셈 공식 변형만 적용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47페이지로 가서 47페이지에 그 왼쪽 라인은 요건 이제 2차 방정식 찾기인데 요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 설명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두 근을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는 거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 찾는 거 이거는 뭘로 찾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니? 합곱으로 찾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영관아 만약에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2하고 2 마이너스 루트 2 요런 2차 방정식을 찾고 싶어. 그러면 이 둘의 합이랑 곱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자, 합이 얼마죠? 책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임의로 쓴 거야. 얘네 둘의 합이 얼마예요? 4 그치?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랑 곱하면 어떻게 돼? 2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합과 곱을 찾았다면 x제곱 한 다음에 영관아 여기다 뭐라고 써? 마이너스 4 x 그 다음에는 플러스 2는 0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랬죠. 네. 이게 2차 방정식 찾는 거였고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x제곱의 개수가 3이다 그럼 어떻게 해줘? 3을 붙이는데 전치. 그치 요렇게 붙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늘 여러분들은 합과 곱을 구하면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그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 430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제에서는 문제를 읽으면서 처음에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혜원아 처음에 뭐 해야 돼? 그죠. 첫 번째 방정식에는 2라는 근을 알려줬으니까 2를 대입하고 두 번째 방정식에는 1이라는 근을 알려줬으니까 1을 대입해야 되겠죠. 네. 그쵸?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과정이 좀 길어요. 그치? A, B 찾아가지고 알파, 베타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PQ를 찾아야 되고 과정이 좀 길어. 차분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2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병민 어떤 식이 나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고 정리하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쵸? 둘이 그대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뺄까요? 네. 빼면 어떻게 돼? 빼면은 3A가 마이너스 5 되나? 그죠? 그럼 A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죠? 그죠? 분수나는 거 맞나? 분수나는 게 맞나? 잠시만. 중간에 계산 틀린 데 없죠? 네. 네, 맞네요. A 값이
얘는 중간에 A, B를 안 찾았네. 네, 뭐 아무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값은 집어넣어서 B값 찾으면 어떻게 돼요? B값 찾으면 마이너스 3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플러스 3분의 5니까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를 찾으면 좋겠잖아. 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을 완성시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요. 3을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1, 3에 2,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지금 누구 값인 거야? 얘가 누구 찾은 거예요 지금? 알파 찾은 거죠. 그쵸? 첫 번째 방정식의 나머지 한근 알파를 찾은 거고요. 자,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도 우리가 찾은 A, B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가 여기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인가? 그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1 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는 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두 번째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3 곱해주면은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1, 3에 1, 5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지금 누구야? 얘가 누구 찾은 거야? 베타 찾은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파와 베타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요때 이제 위에서 얘기한 거 요놈과 요놈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을 거니까 우리는 얘네 둘의 뭘 쓰는 게 좋다? 합곱을 쓰는 게 좋다. 그죠? 합곱. 자, 얘네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곱하면 얼마예요? 9분의 5죠. 이렇게 되죠. 그쵸? 윤지야, 그럼 합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단 x제곱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써야 돼?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5는 0. 자,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방정식의 맨 앞에 9가 붙어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9. 그래서 9를 띵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9를 분배시키면 9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5는 0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PQ 나왔죠? PQ 나왔죠? 18하고 5가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13이 되겠지. 그치? 과정이 좀 길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죠. 중간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그냥 구해야 될 문자가 좀 많을 뿐. 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원래 나의 목표는 이제 48쪽까지였는데 여러분 좀 힘들어 보여가지고요. 47쪽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주말 보강한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11시부터 영어를 할 거고요. 수학은 2시부터 할 겁니다. 2시부터 수학을 할 건데 영어가 조금 일찍 끝나는 사람들은 이제 수학을 미리 좀 시작해가지고 먼저 끝낼 수 있으면 먼저 끝내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뭐 이렇게 뭐 진도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과서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뭐 호원이랑 의여고 이렇게 프린트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 그다음에 뭐 상우랑 의고랑 영석이랑 이렇게 프린트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해당되는 프린트를 한 세트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혹시 영어가 먼저 끝난다면 수학 프린트를 먼저 받아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주말 대비를 시작할 거라는 거
네, 수고했습니다.